자, 순열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몇 개가 있죠. n 팩토리얼 뭐였어요? n에서부터 거꾸로 쭉 곱하는 거, 그지? n 빼기 1 n 빼기 2 됐지? 요걸 왜 이런 걸 약속을 하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일일로 쭉 세울 거야. 첫 번째 몇 가지? 10가지. 그 다음 9가지, 8가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1. 다 적기가 수학자들이 너무 귀찮은 거야. 다 적기 귀찮으니까 수학자들이 만든 용어, 기호야. 그 다음에 사람은 5명 있는데 자리가 3자리밖에 없어. 자, 여기 이제 사람을 안 줄 거야. 첫 번째 자리에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지. 뭔가 이 일은 없잖아, 지금. 그럼 이것도 뭔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만든 게 n에서부터 거꾸로 뒤로 곱하는데 r개까지만 곱해 라는 얘기인 거야. 내신 시험을 친다면 이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까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 왜냐면 네모 박스 주고 난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고 나올 거야,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어떻게 적어야 될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몇 개야? R개야. 여기까지 몇 개야? 2개야. n 빼기 2는 몇 개야? 3개야. 그럼 R개니까 여기서 n에서 뭘 빼야 돼? R-1을 빼줘야지만 R개가 되겠죠. 요거는 연락 이해를 잘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 적혀 있겠죠. n 빼기 r 플러스 1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연락 헷갈려 해요. 됐죠? 자, 이게 R개 곱하기 된다는 거, 이걸 포인트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일렬로 세우기 문제인데, 사람이 지금 A, B, C, D, E 5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첫 번째, 그냥 일렬로 세울 거래요. 첫 번째 5명, 4명, 3명, 2명, 1명 몇 팩? 5팩 하시면 되겠고, 자리 2개에 사람을 세울 거예요. 몇 명? 5명, 그 다음 4명. 5명 중에 1명 앉아. 4명 중에 1명 앉아. 5 곱하기 4지?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5에서부터 거꾸로 몇 개를 곱했다? 2개를 곱했다. 5p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리 3개에다가 세우기. 5p 얼마?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세우긴 세우는데 A, B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래.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된대. 이웃해서 일렬로 세우기. 그럼 A, B가 이웃한다라고 하면 얘들 2개를 어떻게 하라 했지? 묶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 묶어라. 그럼 A, B를 이렇게 너희 커플들 묶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사람 4명이 있는 거야. 4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겠고, 몇 팩? 4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커플들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팩? 2팩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 됐지? 네 번째, A, B, C가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B, C를 묶고 D, E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몇 명? 하나, 둘, 세 명. 이따 치고 나이를 하면 되겠고, A, B, C 얘들끼리 순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몇 팩? 3팩. 이렇게 해주시면 돼. 다음. 다섯 번째. A, B가 이웃하지 않게.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뭔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반대 사건으로 풀어줘라 라고 했는데, 독특하게, 이 문제는 정말 독특하게 반대로 풀어줘도 답이 나오지만 두 명일 때는 반대로 풀어주는 게 훨씬 쉬워. 근데 얘가 A, B, C가 세 명이 이웃하지 않게 라고 했을 때 반대로 풀어버리면 틀린 상황이 발생이 돼. 아, 무슨 개소리 하느냐. 자, 일단 얘는 두 가지 풀이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전체 사건에서 반대 사건을 뺄 거고, 전체 사건은 뭐냐면 그냥 사람 5명 아무렇게나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 뺄 거고, 반대 사건은 뭐냐면 A, B가 이웃하는 걸 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그러면 5명 일렬로 세우는 게 5팩이고 A, B 이웃하게 일렬로 세우라 라는 거니까, 이웃하는 걸 싹 빠져주면 A, B가 이웃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 풀이. 쌤은 두 번째 풀이로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뭐 한캐 라고 나오면, 경우의 수에는 원래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보통의 풀이는 100문제 나오면 90문제 정도는 전부 다 요걸로 풀어요. 반대 사건으로 풀려요. 근데 10문제 정도는 뭔가 독특해서 반대로 뺐더니 뭔가 답이 틀리게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이 2명일 때 말고 3명일 때가 이제 그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쌤은 두 번째 풀이로 그냥 이 2명일 때도 두 번째 풀이로 풀고 3명일 때도 두 번째 풀이로 그냥 쌤은 가는 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A, B가 이웃하지 않게 라고 했으니까 반대, A, B가 아닌 사람, A, B가 아닌 사람들을 일렬로 일단 먼저 세워. A, B가 아닌 사람들 누구야? C, D, E지. C, D, E를 뭐 아무 때나 한번 불러봐. C, D를 아무 때나. 그냥 내 조대로 할게. D, C, E 그냥 이렇게 일렬로 세웠다 칠게. 일렬로 세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이에 A, B를 넣는다. 이 방법을 쓰는 편이야. 그럼 여기서 A, B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A 넣을 수 있어, 여기도 A 넣을 수 있고, 여기도 A 넣을 수 있고, 여기도 A 넣을 수 있는 거야. 사이 공간이 몇 개의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4칸에 이제 A, B를 집어넣는 거야. 됐니? 사람 A, B 2명 있고요. 자리는 4자리가 있어. 자, 우리 보통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자, 이 자리에 누구 앉을래? 라고 보통 물어봤었잖아. 사람이 더 많을 때는. 사람 10명 있어. 자, 이 자리에 누구 앉을래? 10명 중에 1명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리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리가 더 많아. 사람이 적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이 자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람 A한테 너 어디 앉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지? 그럼 4군데 중에 하나요. A가 들어가겠지, 어딘가? 그 다음 B는요. A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른 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얘 나열하는 게 뭐지? 얘는 3팩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4군데 중에 이제 2군데를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이 3팩 곱하기 4P2 요렇게 하는 편인 거야. 쌤은
이 두 번째 풀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3명일 때도 이게 적용이 되니까요. 자, 봐. 여기서 솔루션 1이 왜 조금 힘드냐면, 자, 전체 사건에서 반대 사건을 뺄 건데, 전체 사건이 이제 5명 일렬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반대 사건이 A, B, C가 이웃하는 걸 뺐겠지, 그지? 근데 얘는 A, B, C가 모두 다 붙어 있을 때만 뺀 거야. 모두 다 붙어 있을 때. 그럼 이 사건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 B는 붙어 있으면서 자, C가 떨어져 있는 거. 이거는 여기에서 제외시키질 못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나? 왜냐면 3명 붙어 있는 것만 뺐으니까. 그러면, 쌤, 그러면 2명만 붙어 있는 것도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요. 봐봐. 그럼 A, B가 붙어 있는 거 해서 또 빼자. 뭐, 쌤,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A, B가 붙어 있는 거. 그럼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또 그걸 계산했어. 근데 C가 A, B랑 같이 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할 게 존나 많아진다고, 그렇게 되면. 그럼 A, B만 있냐? B, C만 이웃할 수도 있고 A, C가 또 이웃할 수도 있잖아. 엄청 어려워지잖아,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 1번 풀이가 나가리가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 너무 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얘는 자, 여기도 A, B, C가 아닌 사람들을 일단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 남는 사람. 그러니까 A, B, C가 아닌 사람들을 일렬로 세웠고 사이에 A, B, C를 넣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A, B, C가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죠? D, E. 몇 팩? 2팩.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D, 이쪽에 할까요? D, E 일렬을 세웠어요. 빈칸 몇 칸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있죠, 그죠? 이 세 칸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3팩. 됐지? 그럼 A, B, C는 무조건 다 떨어져 있는 거야. 따라서 2팩 곱하기 3팩.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무궁무진해요. 뭐, 일렬로 세우기 문제를, 너무 많아요. 문제를 만들려면 진짜 너무 많죠, A, B가 양 끝에 서야 된대요. A, 빠바바바바박, B. 이것만 됩니까? B, 빠바바바바박, A. 요것도 가능하잖아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몇 명 넣을 수 있어요? 3명을 넣을 수 있잖아. 3명 누구 마음대로 일단 세 자리가 있고 사람도 3명이 있으니까 몇 팩?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 두 개는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더해, 곱해? 더해. 왜? 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자, 다시 얘랑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아니지. 케바케지. 양쪽으로 쓰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케바케. 케바케일 때는 더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아니면 얘들 두 개 더한 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됐지? 또 문제를 또 이렇게 만들려면 A, B는 이웃하는데 C는 A, B랑 절대로 붙으면 안 된대.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근데 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잖아?
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해봐야 돼. 막 나열을 해보면서 거기서 규칙성을 찾아야 돼. 그냥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심심하니까. AB는요, 커플이야. 근데 이제 C라는 애는 AB랑 누군가 사귀다가 깨진 거야. 절대 이렇게 곁에 붙으면 있으면 안 돼. 됐지? 그러면 C라는 애는 절대 얘들이랑 붙으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돼. 자, D, E 이렇게 남았지. 다시. 그럼 이 문제는 이웃한다랑 이웃하지 않게랑이 두 개가 짬뽕이 돼 있는 문제야. 그럼 이웃한다를 적용시키면 얘들 두 개는 묶어야 되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얘들 둘이, 그러니까 사람 두 명인 거잖아. 결국은 사람 두 명인 거잖아. 묶여져 있으니까. 이웃하지 마라라고 했으니까 얘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일단 먼저 일렬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D1을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럼 자리 몇 자리 있어? 세 자리 있어. 그 다음에 얘들 여기다 넣으면 돼. 됐지? 자, 맨 처음에 D를 세우는 방법 2패. 됐지? 그 다음에 얘들을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몇 P 몇이야? 3P2인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다시 얘들끼리 여기 들어갔는데, 묶여서 들어갔는데 얘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자리를 바뀔 수 있어. 됐지? 그러면 2패.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무궁무진하게 뭔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계속 바뀔 수 있는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RPM에 이제 실려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제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누차 엄청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번 파트, 이 파트 순열과 조합 파트에는 일단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개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파트는 문제를 많이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봐. 여기까지는 싹 다 알았다 치자. 갑자기 이 문제 내잖아? 애들이 머리가 정지가 돼. 안 풀리는가 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좀 접근을 해보면 그게 이렇게 했었지 라고 이제 그때는 생각이 나는가 봐. 조금이라도 나는가 봐. 뭐 그런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너희도 그럴 확률이 크니까 이 파트는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보고 특히나 우리 마플의 문제도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도 다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꼭 답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 답이 맞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경우의 수 문제는 잘 들어. 쌤이 풀었는데요. 내 풀이랑 달라. 쌤은 졸라 어렵게 풀었어. 예를 들어서 답지를 봤더니 개 허무해. 2줄이면 끝나.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많아. 의외로. 와 씨발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 됐지? 그러니까 꼭 답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맞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에서 내가 그러니까 짧게 해서 끝냈으면 내가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확인 안 해도 돼. 그래서 답이 맞았는 건 되게 괜찮은데 내가 엄청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존나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맞췄어. 근데 꼭 그런 문제는 답지를 확인해 봐야 돼. 답지도 내처럼 케이스를 엄청 나눠가지고 이렇게 풀었냐 아니면 간단하게 풀었느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유형 9번은 자 이웃하는 순열의 수, 이웃하지 않는 수열의 수 뭐 지금 쌤이 지금 거의 다 설명을 해버린 거거든요. 거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유형 9번에 그냥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유형 9번에 첫 번째 문제 보면 957입니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와 F가 이웃하게 나열해야 되는데 A, B가 이웃하게 나열한다. 이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지? 두 개의 사람 묶어서 해주면 되겠고 조심해야 될 점은 나중에 2팩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다음 유형 10번의 첫 번째 문제 보면 961번인데요. 야구선수 2명과 축구선수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야구선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누구를 먼저 일렬로 세워야 돼? 야구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구? 축구선수부터 일렬로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럼 빈칸이 몇 칸 있을까? 축구선수 3명이 이렇게 일렬로 세웠으니까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축, 축, 축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빈칸이 몇 칸일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자. 자, 유형 11번의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어른 3명과 9, 6, 4입니다.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어른이 오도록 세운대. 어른이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있습니다. 자, 어른 3명.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사람이 3명 있는 거야. 자리가 많아,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은 상황이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사람한테 물어봐? 자리한테 물어봐? 자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적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적은 것부터. 이 자리에 누구 들어갈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잖아. 그럼 만약에 얘한테 물어보자. 너 어디 들어갈래? 너 어디 들어갈래? 야, 이 새끼야, 왜 내한테 왜 처음부터 안 물어보는데? 라고 C가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돼버리면. 자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3P2 이렇게 됐겠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 B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C라는 사람은 여기 중간에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여기 이제 C를 포함해서 이제 몇 명 남은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C를 포함해서 어린이까지 총 3명이 남은 건데 3명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3팩인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다음 장이란다. 다음 유형. 적어도를 안 했구나, 쌤이. 자, 뭐야? 픽처야? 맞아? 픽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는 거. 자, 우리 이웃하지 않게라는 뭔가 않게라는 말이 나왔을 때 부정적으로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반대 사건을 뺀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것처럼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도 우리는 반대 사건으로 빼는 거야. 자, A, B가 적어도 한쪽 끝에 라는 말이 있지, 그지? 그 문제 맞아? 적어도 한쪽 끝에. 양쪽 끝에. 적어도 양쪽 끝에. 한쪽 끝에. 이 적어도란 말이 들어갔을 때도 우리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전체 사건에서 반대 사건을 빼주는데 전체 사건은 5팩이겠죠? 반대 사건은 뭐냐? 반대 사건은 A, B가 A가 이쪽에 있어도 되고 B가 이쪽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B가 이쪽에 있어도 되고 A가 이쪽에 있어도 되고 둘 다 이쪽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 반대 사건은 뭐야? A, B가 양쪽 끝에 있다 없다? 없다. A, B가 양쪽 끝에 없다. 이 사건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냐? 그러면 이 사건이랑 같은 말이 누구가? CDE가 양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 양쪽 끝에. CDE가 양쪽 끝에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겨? 양쪽 끈은 2자리밖에 없는데 사람은 3명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자리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 자리에 누구 들어올래? 몇 팩? 3팩이란다. 3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렇게 되니까 뭐지? 3P2 이렇게 되겠지? 2명 세웠지? 빈칸에 3명 남았지? 3팩. 그래서 5팩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A, B가 양쪽 끝에 적어도 1명은 들어갔을 거란 얘기인 거야. 됐지? 왜냐면 A, B가 양쪽 끝에 없는 사건을 지금 우리가 빼준 거니까. 됐지? 그 문제도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968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대요. 모음이 뭐가 있죠? I랑 그다음 뭐가 있죠? E 2개밖에 없나요? U도 있나요? 이렇게 3개가 있는 상황인데 얘들이 한쪽 끝에 와야 된대.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
양쪽 끝에 뭐가 오는 거? 자음이 오는 거를 전체 사건 7팩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것도 숫자 나열하는 거 유형 13번. 얘도 지금 자리 차지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요. 숫자 만들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 게 0이 없을 때나 0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일단 이거부터 일단 너희들이 먼저 잘 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0이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걸부터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5 중에 세 자리를 뽑아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를 만든대요. 짝수는 누가 결정해? 마지막 자리가 결정하는 거지. 마지막 자리가 뭐이면 되는 거야? 짝수이면 되는 거지. 그럼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들어갈 수 있어? 0 아니면 2 아니면 4가 들어갈 수 있지. 됐지? 근데 이거는 K와 K로 좀 쪼개야 돼. 왜 쪼개야 되냐면 여기 0이 들어갔다고 칠게. 그럼 0이 사용된 거야. 그럼 여기엔 0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절대로 0이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2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 0이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럼 그걸 또 쪼개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짝수일 때는 끝자리를 0으로 고정시켜 놓고 끝자리를 2로 고정시켜 놓고 끝자리를 4로 일단 고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자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숫자한테 물어봐야 돼? 자리한테 물어봐야 돼? 자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 자리에 누구 갈래? 5개 중에 하나요? 4개 중에 하나요?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자리에 누구 갈래? 2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0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 0과 2를 빼고 0과 2를 빼고 사용했으니까 1, 3, 4, 5 4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0을 포함하니까 4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자리에 0 들어가도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974번 보시게 되면 특히나 3의 배수가 잘 나오거든요. 3의 배수 어떻게 만들어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요. 자, 거기 숫자와 뭘 쓰고 있냐면 1부터 6까지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자리 자연수 만들어요? 3자리 자연수 씁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 합이 3인 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합이 6인 거. 요렇게 3개 있지, 그지? 1, 2, 3 말고 있어, 없어? 없어. 합이 9인 거. 있어, 없어? 있지? 되지? 1, 3, 5도 되고요. 그죠? 1, 3, 5. 1, 2, 6도 되나요? 1, 2, 6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이걸 있잖아. 할 때 중부낭방으로 하면 뭔가 빠져. 그래서 조금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올라가는 형태로 좀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1, 4 해버리면 안 되지, 그지? 1, 4, 4 하면 되잖아요. 같은 거 2번 쓰면 안 돼. 지금 그런 말 없는데요? 그런 말 없으면 쓰면 안 돼. 중복해서 쓸 수 있다는 무조건 중복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 말이 있으면 없으면 중복해서 쓰면 안 되는 거야. 앞자리 2인 거 그럼 다 찾은 거야. 앞자리 2인 거. 2, 3, 4.
그 다음에는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합이 12인 거. 1. 또 1부터 시작해서 5, 6. 그 다음엔 없거든. 여기 11이니까. 그 다음 2로 시작하는 거. 뒤에 얼마 하면 돼? 10이면 되거든. 두 개 더해서 12인 거. 아, 두 개 더해서 10인 거. 10인 거. 4, 6밖에 없네요. 됐죠? 또 안 되잖아요. 앞자리 3인 거. 그럼 뒤에 게 얼마 돼야 되냐면 합이 9가 돼야 되잖아요. 뭔가 두 개 더해서 9 나오는 거.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3, 3, 6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 4, 5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됐죠? 끝난 거야. 합이 4인 거. 4, 5, 6 하면 15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합이 15가 나오는 건 4, 5, 6. 이게 최고 큰 거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얘들 가지고 이제 자릿수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몇 팩이죠? 3팩이죠. 3팩이죠. 자리 바꿔도 되니까, 애들. 그지?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가지 케이스에다가 걔들이 전부 다 뭐야? 3팩이잖아. 그지? 6, 8이 48. 48가지가 정답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요까지만 합시다. 요까지만. 됐어요? 남는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